직장에서 나누는 대화, 어디까지가 대화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일까요? 이 경계라는 게 참 애매하죠? 오늘 바로 그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그어준 직장인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실제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미혼인 여직원에게 던진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오갔고 이 한마디가 어떻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번 홧김에 나온 그런 말실수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진짜 심각하게 본 건요, 이게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 패턴의 일부였다는 바로 그 점이었어요. 이 이사장의 문제 행동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아주 상습적인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여직원들을 애기라고 부르고요. 심지어 짧은 치마나 하이힐을 신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대요. 특정 직원한테는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끈질기게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너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정말 모욕적인 말까지 나온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괴롭힘 패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공식적인 조치까지 이어진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023년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종합합동감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이사장의 성희롱 행위가 딱 걸린 거죠. 행안부가 이 감사 결과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바로 알렸고요. 이걸 받아든 중앙회는 해당 지역 금고에 당장 이사장 해임하세요 하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장이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중앙회의의 해임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사장이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핵심은 딱 이거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뿐인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은 사소한 오해일 뿐이고 오히려 문제를 만든 건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그래서 결국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겁니다. 내 잘못은 경미한데 해임 요구라니 이건 너무 과한 처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대화와 명백한 성희롱 사이에 아주 분명하고 날카로운 선을 그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사장의 혐의가 두 가지였는데 그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넘겨서 대출해준 문제는 뭐 경미한 비위나 가벼운 과실 정도로 봤어요. 하지만 성희롱은 이건 명백하게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성희롱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죠. 심지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사장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이사장의 주장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반박한 겁니다. 법원이 왜 해임 요구가 정당하다고 봤을까요? 그 이유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명백한 고의성에 보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사장을 위해 직원들이 냈다는 탄원서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것마저도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쓴 게 맞나 하고 의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선거가 다시 열렸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거기에 다시 출마해서 놀랍게도 또 당선이 된 겁니다. 연임에 성공한 거죠. 재선에 성공하니까 이 이사장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듭니다. 뭐냐면 중앙회가 나를 해임하라고 한 건 이전 임기에 대한 거니까 나 이제 새로 당선됐으니 그거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깔끔하게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임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지 그게 그의 출마 자격을 직접 막은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직장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법원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볼 때 그냥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첫째, 그 행동 자체가 어땠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고요. 둘째, 가해자가 그전에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이력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다른 사건들의 징계 수위랑 비교해서 이번 처벌이 너무 과하거나 약하진 않은지 그 형평성까지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가해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하거나 동료들이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탄원서를 내면 징계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물론 반성 안 하는 태도는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죠. 하지만 반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럼 징계를 가볍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법원의 판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죠. 법의 심판은 내려졌는데 정작 그 조직 안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책임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게 하려면 우리 사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